58세. 거울을 보며 내 나이를 되새겼다. 벌써 그 나이가 되었구나. 주름이 생긴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오늘만큼은 20살 때보다도 설레는 마음이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8년 만에 이루어진 꿈이었다. 1978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정아, 미안하다. 내 오빠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에 딸을 대학에 보내는 집은 많지 않았다. 아들 교육이 우선이었고 딸은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취업해서 집안에 도움이 될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셨지요?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저 이수정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40년간 꿈을 품고 있었던 절. 남편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응원하시는 의미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분도 꿈을 꾸는데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업했다. 타자와 전화 응대가 주 업무였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집안에 보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3년 후인 1981년 나는 정호를 만났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는 10살 연상의 사업가이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야심과 꿈이 가득한 남자였다. 수정 씨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첫 만남에서 정호가 물었을 때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똑똑하시니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나으시네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 줄 알았다. 1982년에 우리는 결혼했다. 나는 22살, 정호는 32살이었다. 신혼 초기에는 행복했다. 정호의 사업도 점점 잘 되어갔고 1984년에는 첫째 아들 민준이를, 1987년에는 둘째 딸 지은이를 낳았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나는 정호의 사업을 도왔다. 회계 업무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관리, 직원 관리까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일 처리 능력은 뛰어났다. 정호도 인정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대학 안 나왔어도 이렇게 잘하는데 뭐가 필요해? 하지만 문제는 거래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정호의 사업이 커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졌다. 대기업 임원들, 다른 건설업체 대표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정호 사장님 부인은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을 때 나는 또 얼굴이 빨개졌다. 아, 저는 대학을 못 갔어요. 아, 그래요? 요즘 시대에 드문 일이네요. 그 순간의 어색한 침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정호의 말을. 우리 와이프는 대학은 못 갔지만 살림 솜씨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하.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변명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내가 부족하다는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거래처 모임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다른 부인들은 모두 대학 출신이었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동창회 얘기, 대학 시절 추억, 전공 관련 대화들. 김 사장 부인은 연대 경영학과 나오셔서 그런지 정말 똑똑하세요. 박 사장 부인은 이화여대 가정학과 출신이라 살림도 체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마다 나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끼어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정호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나를 감쌌지만 점점 다른 부인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있어? 다른 부인들과 대화도 좀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평소에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라고 했잖아. 공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다. 대학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사업 도우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다. 민준이는 서울대 공가대학에, 지은이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들이 이루어준 것 같았다. 하지만 2015년 민준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견례 자리에서였다. 예비 사돈 어른들은 모두 고학력이셨다. 시아버님은 의사, 시어머님은 약사셨다. 아드님이 서울대를 나왔으니 어머님도 좋은 대학 출신이시겠어요. 시어머님이 웃으며 물었다. 아,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시대에는 드물죠. 또 그 어색한 침묵. 그리고 정호의 변명.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 갈 기회를 놓쳤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혼자 울었다. 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변명받아야 하는 존재인 걸까? 2018년 지은이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어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아, 저는 집에서 남편 사업을 도와요. 대학에서 뭘 전공하셨어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 후의 대화에서 나는 철저히 소외되었다. 시댁 어른들은 나보다는 정호와 주로 대화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호에게 말했다. 여보, 나 대학에 가고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대학을? 응, 정말 가고 싶어. 말이 안 돼. 집안일은 누가 해? 아이들도 다 컸잖아. 이제 내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50 넘어서 대학생이라니.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호는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도 말했다. 엄마, 정말 가고 싶으세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물었다. 응, 정말 가고 싶어. 그럼 가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지은이도 찬성했다. 엄마, 저희 때문에 못한 공부 이제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정호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정말 고집세게 굴어도 돼? 아내가 대학생이라니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 왜 창피해? 공부하는 게 창피한 일이야? 이 나이에 애들이랑 어울려서 수업 듣고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러워.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2019년부터 독학을 시작했다. 검정고시 준비부터 시작해서 수능 공부까지 하루에 3, 4시간씩 공부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다. 수정이 대단하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의욕이 나와? 그러게 말이야. 나는 엄두도 안 나던데. 하지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나이에 무슨 대학이야? 손자나 돌보면서 사는 게 편할 텐데. 남편도 얼마나 창피하겠어. 아내가 대학생이라니.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나는 참았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고 싶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집중할 수 있었다. 2021년 수능을 치렀다. 55세의 나이로 고등학생들과 함께 시험장에 앉았다.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 쏟아부었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다.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다. 정말 합격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합격 발표. 그리고 드디어 온 합격 통지서. 엄마, 합격했어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민준이도 달려와서 나를 안았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존경해요. 하지만 정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말 갈 거야? 응, 갈 거야. 후회하지 마. 그렇게 해서 나는 58세의 나이로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날이다. 새 가방을 메고 새 노트와 펜을 준비했다. 마치 20살 새내기처럼. 거울을 다시 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20살 때보다도 반짝거리고 있었다. 수정아,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다. 한양대학교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가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38년을 기다린 꿈. 이제야 시작이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대학생 수정이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달려간다. 한양대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캠퍼스는 생각보다 넓고 아름다웠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38년 전 꿈꿨던 대학 생활을 떠올렸다. 그때는 이런 풍경을 상상만 했는데 이제 직접 걸어가고 있다니. 실례합니다. 생활과학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길을 묻기 위해 지나가는 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다. 아,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어머니도 수업 들으러 오세요? 네, 저도 학생이에요. 정말요? 신입생이세요? 네. 그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 앞으로 자주 볼 표정이겠지. 생활과학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20살 전후의 젊은 친구들이었다. 나는 갑자기 위축되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맞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식품영양학과 2학년 선배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혹시 신입생이세요? 명단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네, 신입생이에요. 이수정입니다. 아, 이수정 선배님이시군요. 저희가 많이 궁금했어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입학하신다고 해서 선배님이라고 불리니 기분이 묘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과 대표, 교수님들의 인사, 선배들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나는 맨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제 신입생들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대로 신입생들이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19살이고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과에 왔어요. 박준호입니다. 20살이고 운동선수에서 은퇴한 후 영양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패기 넘치는 자기소개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일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이수정입니다. 나이는 58살이고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이제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박수였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저희 엄마랑 비슷한 나이인데 대학생이라니 신기해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질문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 과에 연예인 입학했나 봐. 뒤에서 누군가 농담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첫 수업은 식품화학이었다. 강의실에 들어가자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뒷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한 학생이 손을 흔들었다. 여기 앉으세요. 민지라는 학생이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소개했던 19살 여학생이다. 고마워. 선배님 호칭이 어색하시죠? 저희는 그냥 수정 씨라고 부를게요. 그래, 고마워. 교수님이 들어오셨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다. 아마 40대 초반 정도? 안녕하세요. 식품화학을 담당하게 된 김태연입니다. 김태연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한번 둘러보셨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다. 혹시 편입생이세요? 아니요, 신입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분자구조, 화학결합, 반응 메커니즘. 오랜만에 듣는 학문적인 내용이었다. 어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흥미로웠다. 탄수화물의 구조에 대해 아시는 분? 교수님의 질문에 손을 든 학생은 많지 않았다. 나는 지난밤 예습한 내용이 기억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네, 이수정 학생.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혹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예습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교수님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표정이었다. 훌륭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수정 학생처럼 예습을 해오시길 바랍니다. 수업 후 민지가 말했다. 수정 씨, 정말 대단해요. 벌써 그렇게 공부해 오시다니. 어젯밤에 조금 봤어. 저는 아직 교재도 안 샀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지와 몇몇 학생들이 함께 학생 식당에 가자고 했다. 학생 식당은 활기로 가득했다. 젊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넘쳐났다. 나는 그 속에서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수정 씨는 왜 식품 영양학과를 선택하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항상 가족들 건강한 음식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 멋있어요. 저희는 그냥 점수 맞춰서 온 건데 나는 요리하는 게 좋아서 왔는데 공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함께 공부하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정말요? 고마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다. 나, 민지, 준호, 그리고 지혜라는 학생까지 넷이서. 오후에는 영양학개론 수업이 있었다. 이번에는 50대 중반의 여교수님이셨다. 박영희입니다. 영양학개론을 담당하겠습니다. 박영희 교수님은 나를 보시더니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혹시 실습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가정에서 30년 넘게 요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과 실무를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기대됩니다. 수업 후 박영희 교수님이 따로 말을 거셨다. 이수정 학생,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움은 없으세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 듣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상담실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학생활 첫 주가 지나갔다.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체육 수업 시간이었다. 필수 교양이라서 들어야 하는 수업이었다. 배드민턴을 하겠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나는 민지와 짝을 이뤘다. 수정 씨, 괜찮으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 하지만 20대 아이들과 운동을 함께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다. 수정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집에 가서 파스를 붙여야 할 정도였다. 또 다른 어려움은 기숙사 생활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나는 집에서 통학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수정 씨, 오늘 밤에 치킨 먹으면서 과제 같이 할래요? 미안, 집에 가봐야 해서. 아, 그렇구나. 집에 가면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어땠어? 좋았어. 아이들이 다들 친절하고. 그래, 나이 차이 안 나? 많이 나지. 하지만 상관없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애들 엄마가 대학생이라니. 정우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주말에는 첫 시험 준비를 했다. 식품화학과 영양학개론 중간고사였다. 수정 아줌마 내일 시험 준비 어떻게 해요? 준호가 물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겨웠다. 나는 노트 정리하고 교재 다시 읽을 예정이야. 저희도 같이 해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젊은 친구들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나도 지지 않으려고 했다. 시험 당일. 긴장되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다. 식품화학 A-, 영양학개론 A. 수정 아줌마 대박이에요. 최고점이잖아요. 민지가 소리쳤다. 정말 대단해요. 저희보다 훨씬 잘했어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다. 김태현 교수님도 따로 말씀해 주셨다. 이수정 학생,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등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대학원 진학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직은. 일단 학부 과정부터 충실히 하려고요. 그렇군요.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구실로 오세요. 집에 와서 정호에게 시험 성적을 알려줬다. A 받았어. 정말? 의외네. 의외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 잘했다는 뜻이야. 하지만 정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을 때는 반응이 달랐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민준이가 기뻐했다. 엄마, 저희보다 성적 좋으시네요. 존경해요. 지은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렇게 첫 학기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대학생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김태현 교수님이 수업 후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수정 학생, 혹시 시간 있으면 연구실에 한번 오세요. 흥미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연구 프로젝트요? 네, 중년 여성의 영양 상태와 건강 관리에 관한 연구인데 실제 경험자의 관점이 필요해서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회였다. 단순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이 되는 것이었다. 58세에 시작한 대학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이 더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는 젊은 친구들의 따뜻한 시선과 존경의 마음이 큰 힘이 되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다. 이 길이 맞다고. 늦었지만 시작한 이 여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첫 학기의 막바지, 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다. 수정아, 정말 잘하고 있어. 대학생 수정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정 아줌마, 오늘 방송국에서 취재 온대요.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방송국이라니? SBS에서 늦깎이 대학생 특집 프로그램 만든다고 하는데 수정 아줌마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요. 어느새 내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알려진 모양이었다. 58세 신입생이라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었나 보다. 꼭 해야 하나? 해요. 멋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기자님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어떤 계기로 대학 진학을 결심하셨나요? 평생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특히 학력으로 차별받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이들은 응원해 주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SNS에 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대학 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50대인데 도전해보고 싶어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하지만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다. 이 나이에 무슨 대학이야. 젊은 학생들 자리 뺏지 말고. 남편이 불쌍하다.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의 변화였다. 수정 선배님, 복도를 지나가는데 모르는 학생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제 다른 과 학생들도 나를 알아봤다.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사진을 찍자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정 아줌마 완전 유명인이 되셨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상해.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관심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수군거렸고 교수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이수정 학생, 혹시 다른 방송 인터뷰 요청 있으면 미리 학과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학과장 교수님까지 나서서 말씀하셨다. 더 큰 변화는 김태연 교수였다. 예전보다 훨씬 친근하게 대해주셨다. 수정 씨, 오늘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요? 네. 교수님이요? 네. 연구 프로젝트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카페에서 김태연 교수님과 마주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더 젊어 보이셨다. 수정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존경스러워요. 감사합니다. 혹시 졸업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대학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김태연 교수님은 더욱 관심을 보이셨다. 수업 후에도 자주 개별 지도를 해주시고 논문 쓰는 법까지 알려주셨다. 교수님이 수정 아줌마한테 관심 많으시네요.
민지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학생으로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지. 정말요? 저는 다른 의미로 보이는데요.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나도 느끼고 있었다. 김태현 교수님의 관심이 단순히 학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다. 수정 씨, 혹시 남편분과 사이가 어떠세요? 네. 갑자기 왜요? 아, 그냥 집에서 이해해 주시는지 궁금해서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김태현 교수님의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다. 집에 와서 정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김태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남자 교수야? 응.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 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너 그 교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학생과 교수 관계지. 정말? 당연하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정호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나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 오늘 몇 시에 집에 올 거야? 왜? 그냥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 수업 끝나고 바로 올게. 하지만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 많아졌다. 김태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연구가 흥미로웠기 때문이었다. 수정 씨는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재밌어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그런 어느 날이었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고 집에 왔는데 정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몇 시야? 미안, 연구하느라. 매일 늦고 매일 그 교수 이야기고 너 정말 이상해졌어.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해. 그 남자한테 관심 있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나는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58살 여자가 무슨 공부야. 이제 그만해. 정호가 소리쳤다. 왜 그만둬야 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아내가 남자 교수랑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있는 게 정상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거래처 사장들도 들어 대학 다니는 와이프 수발 드느라 노고가 많네. 라는 등. 자칫하다가 젊은 대학생이랑 바람이라도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등.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 그런 기분을 뭐 이해해 달라는 건가? 그럼 예전에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에서도 수도 없이나 고졸이라고 사돈들과 대학 얘기하면서 소외되어 있을 때는 당신은 내 심정을 이해해 보았어? 남들 생각은 이제 안 할래.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큰 싸움을 했다. 결혼 36년 만에 가장 큰 싸움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수정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이 이해를 못하네.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줌마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멋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다. 김태현 교수님도 눈치를 채셨나 보다. 수정 씨, 수업 후에 잠깐 볼까요? 네. 요즘 뭔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해해주지 않으시나 봐요? 네. 조금.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김태현 교수님의 말에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수정 선배님,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같은 과 동기인 성민이었다. 25살의 늦깎이 대학생이었다. 군대를 다녀온 후 뒤늦게 입학한 케이스였다. 성민아, 왜?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무슨 일인데?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카페에서 성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배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선배님을 좋아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성민아, 뭔 소리야? 진심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요.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알아? 네,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성민아, 나는 결혼한 여자야. 그리고 너보다 30살이 넘게 많고 상관없어요. 선배님의 성숙함, 지혜로움, 열정. 모든 게 매력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성민아, 고마운데 나는 그럴 수 없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배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성민이는 계속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수업 때마다 옆자리에 앉으려 하고 점심시간마다 같이 먹자고 했다. 다른 학생들도 눈치를 챘다. 성민이가 수정 아줌마한테 완전 반했나 봐요. 대박이에요. 연상 연하 로맨스? 아닐걸요? 아줌마가 받아줄 리 없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정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너 학교에서 남학생이 좋아한다며? 누가 그런 말을? 소문 다 났어. 너 그 애랑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같은 과 동기일 뿐이야.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나? 그 애가 일방적으로. 나는 거절했어. 거절했다고? 그럼 왜 계속 만나?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듣는 거야. 또 큰 싸움이 벌어졌다. 보라고. 소문처럼 마누라 바람나면 꼴 좋겠어. 남자가 밀어붙이면 여자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친구 운동했던 친구라 덩치도 장난 아니라던데. 이제 정말 그만둬.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만둬야 해? 58살 여자가 애들이랑 어울려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 내가 공부하는 게 분수에 안 맞다는 거야? 그래. 이 나이에 대학생이라는 게 말이 돼? 그날 밤 나는 정말 화가 났다. 36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니.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김태연 교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수정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 포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다행이에요. 수정 씨 같은 분이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이셨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태연 교수님의 따뜻한 관심, 성민이의 순수한 고백, 그리고 정호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 나는 어느새 복잡한 상황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58세에 시작한 대학 생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이혼하자. 정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와 똑같은 거실에서 평소와 똑같은 소파에 앉아서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 나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아니면 화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전부터 생각해 봤어. 정호는 진짜였다.
36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정한 표정이었다. 너 정말 이상해졌어. 예전에 너가 아니야. 어디가 이상해? 모든 게 다 이상해. 애들이랑 어울려서 대학생 흉내 내고 남자 교수한테 매달리고 심지어 어린 남학생이 좋아한다고 소문까지 나고 내가 매달린 게 아니라 연구를. 연구? 웃기지 마. 58살 여자가 무슨 연구야?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왜 58살이면 연구하면 안 돼? 왜 58살이면 공부하면 안 돼? 분수를 알아야지. 이 나이에 무슨 대학생이야? 분수? 그럼 나는 평생 무식한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무식하다고 한 적 없어. 36년 동안 계속 그렇게 취급했잖아.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사돈들 앞에서.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쨌든 이 생활은 계속될 수 없어. 대학 그만두고 예전처럼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야? 응.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로 이혼까지 갈 일인가? 36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갔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갔지만 집중이 안 됐다. 수업 시간에도 자꾸 어젯밤 일이 생각났다. 수정 아줌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오후에 김태현 교수님이 연구실로 부르셨다. 수정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조금 힘들긴 해요. 가정에서 압박이 심하신가 봐요. 네. 김태현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수정 씨, 혹시 제가 선을 넘는 말을 하는 것 같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수정 씨를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을 멈추셨다. 그리고 뭐요? 그리고 좋아해요. 순간 숨이 막혔다. 교수님,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수정 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저는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힘드실 테니까. 그냥 제가 수정 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정호의 이혼 선언, 김태현 교수님의 고백까지. 집에 들어가니 정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해 봤어? 아직? 빨리 결정해. 나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왜 이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라 이미 늦었어. 소문이 다 났어.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려. 무슨 소문? 내 아내가 대학생이라는 소문. 젊은 남자들이랑 어울린다는 소문. 그래서 창피해? 정말 창피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36년 동안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평생 당신 체면 세워주는 장식품이었던 거야? 말을 그렇게 하면 사실이잖아.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도 사돈들 앞에서도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이혼하자. 그래.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다. 36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정말요? 민준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응.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 엄마 대학 때문이에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고. 지은이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그냥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혼 소식을 듣고 성민이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선배님,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성민아, 저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보세요.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저는 선배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민이는 정말 진심이었다.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점심을 사주기도 하고, 심지어 과제도 도와주려고 했다. 성민아, 고맙긴 한데. 선배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다른 학생들도 우리를 응원했다. 수정 아줌마, 성민이 좋은 애예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요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줌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로 3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김태연 교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셨다. 수정 씨, 이제 좀 편해지셨나요? 네, 조금요. 혹시 제 마음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학문적인 관심사도 비슷하고 김태연 교수님은 43살이었다. 나보다 15살 어렸지만 성민이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차이였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43살의 성숙한 교수님과 25살의 순수한 대학생.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혼자 캠퍼스를 걸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새로운 사랑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인가? 58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일기를 썼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건가?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은 건가? 다음 날 성민이가 또 고백했다. 선배님, 제 마음 정말 진심이에요. 성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하지만 안 돼. 왜요? 너는 아직 젊어. 너만큼 나이 차이 나는 여자와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어. 나와 있으면 그런 기회들을 놓칠 거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성민이는 실망했지만 받아들였다. 김태연 교수님에게도 비슷한 대답을 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연애보다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감사합니다. 이혼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혼자 살 집을 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정우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가 말했다. 후회하지 마. 너도.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도 당신이 이해 안 돼. 그럼 잘 살아. 너도. 그렇게 36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9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사랑도 좋고 연애도 좋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학 생활은 계속되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공부해도 되고 친구들과 밤늦게 이야기해도 되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수정 아줌마,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네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응, 정말 자유로워. 혼자 사는 것 어때요? 생각보다 좋아. 정말 좋아.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유였다는 것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물론 외롭기도 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진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59살의 자유로운 여대생으로서 2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맞는 아침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화로웠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는 아침,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 엄마, 혼자 사는 거 어때요? 주말에 놀러 온 지은이가 물었다. 정말 좋아.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지.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커. 지은이는 내 작은 공간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밝아지시고 더 젊어 보이세요. 정말 그랬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다. 내 얼굴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사라진 것 같았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캠퍼스의 일부가 되었다. 더 이상 특별한 시선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수정 선배 또는 수정 아줌마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수정 아줌마, 오늘 MT 가시죠? 민지가 신나게 말했다. MT? 나도 가도 돼? 당연하죠. 아줌마 없으면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59살이 20대들과 함께 MT를 간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 강원도로 떠나는 MT 버스 안에서 나는 진짜 대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아줌마, 노래방에서 뭐 부르실 거예요? 글쎄, 뭐가 좋을까? 트로트 말고 최신 가요 배워서 불러요. 아이들이 열심히 최신 가요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유의 노래, 방탄소년단의 노래까지. 아줌마 진짜 잘하세요. 신기해요. 금방 따라하시네. 그날 밤 노래방에서 나는 스프링데이를 불렀다. 처음 불러보는 노래였지만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리워 그리워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생각했다. 내가 그리워했던 것, 기다려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랑? 인정? 아니면 진정한 나 자신? 아줌마, 울고 계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감동이야. 왜요?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워서. 그 순간 정말로 고마웠다. 이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함께 웃고 울 수 있게 해준 것이. MT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김태현 교수님이 제안한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것이었다. 수정 씨, 이번 연구는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연구인가요? 중년 여성의 늦은 사회 복귀와 영양 상태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예요. 수정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거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나와 같은 상황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다. 50대, 60대가 되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여성들. 저도 간호학과에 편입했어요. 60살에요. 저는 미술을 배우고 있어요. 평생 그림 그리고 싶었거든요. 요리학원 다니면서 창업 준비하고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나만 늦은 시작을 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 이막을 열고 있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래요. 이제는 보편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여성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영양 상태도 좋았다. 스트레스 수치도 낮았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건강에도 더 신경 쓰게 되나 봐요. 김태연 교수님의 분석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운동도 하고 음식도 골라 먹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랬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건강 관리를 더 잘하게 되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을 생각해서 요리하고 충분히 잠을 잤다.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수정 씨, 학회에서 발표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학회 발표를? 네,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수정 씨가 발표해야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학회 발표라니. 59살에 처음으로 학술 발표를 한다니. 해볼게요. 정말요? 네, 도전해보고 싶어요. 발표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파워포인트도 처음 만들어 봤고, 발표 연습도 수없이 했다. 수정 아줌마 대단해요. 민지와 준호가 발표 연습을 도와주었다. 발음도 정확하고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하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줌마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다. 대형 학회장에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였다. 내 인생에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다음 발표자는 한양대학교 이수정 학생입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정입니다. 첫 마디를 하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저는 58세에 대학에 입학한 늦깎이 대학생입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는 제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 활동을 하실 건가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 인생에서 받아본 가장 뜨거운 박수였다. 학회 발표 이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강연 제의도 있었다. 수정 씨,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네요. 김태연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직도 꿈 같아요. 대학원 진학은 정말 고려해보지 않으세요? 대학원요? 네, 석사 과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대학원.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설레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 주말, 민준이와 지은이가 함께 놀러 왔다. 엄마, 학회 발표 영상 봤어요. 정말 멋있으셔서 눈물 날 뻔했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저도요. 자랑스러워서 회사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어요. 민준이도 흐뭇해했다. 근데 엄마 대학원 진학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아직 결정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해? 좋죠. 엄마가 하고 싶으시면 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엄마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이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다. 정우였다. 수정아,
36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왜? 학회 발표 영상? 봤어. 그래. 정말 대단하더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미안해. 뭐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의 꿈을 지지하지 못해서.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했는지.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없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래. 잘 살아. 정말 잘 살고 있더라.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끝났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적어도 그가 내 선택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2학년이 끝나가고 있었다. 성적은 여전히 우수했다. 전체 수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정 아줌마 정말 대단해요. 저희보다 훨씬 잘해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가 빠른 것 같아. 경험도 경험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이들의 말이 맞았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이. 봄이 다시 왔다. 캠퍼스에 벚꽃이 만발했다. 작년 이맘때 처음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가 생각났다. 1년이 벌써 지났구나. 혼자 벚꽃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1년 전에는 남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의 평가를 걱정하며 살았다. 지금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수정 아줌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다. 민지, 준호, 지혜, 그리고 성민까지 달려오고 있었다. 뭘 혼자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1년 전 생각. 많이 바뀌셨죠? 응, 정말 많이. 더 좋아지셨어요. 성민이 말했다.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편안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우리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진짜 내가 되었다. 5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야 시작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작은 원룸이지만 내 공간이고 소박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대학원 진학 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61세에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 것. 또 다른 도전이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이가 아니라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김태현 교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성민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자유로운 상태가 좋았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59세, 늦깎이 대학생 이수정.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꿈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주위에 용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의 길에 용기가 되실 거예요.